6.13 지방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민들은 아직도 누가 나오는지, 도전자들의 면면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소리가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선택 6.13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왜 출마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촛불 시민들의 그 열망을 잊지 못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이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제주다운 제주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제주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내라고 하는 정치적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 좋은 제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원희룡 도정에 대한 심판,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원희룡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는 도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번 기회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게 지금 15년 가까이 됐는데요. 과연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에 맞는 옷이냐, 맞는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미래 가치, 그게 무엇인가를 알고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질문도 좀 있습니다. 예. 그때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주지역 현안 세 가지를 꼽아주시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 또는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세 가지는 저는 난개발, 제2공항 갈등,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2공항 갈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게 모두 다 제주도의 어떤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주의 기본적인 가치, 미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얼마만큼 이제 복원시켜내느냐, 지켜내느냐,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2공항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양적 중심의 관광, 그러니까 관광객 수 몇 명이냐라고 하는 그런 양적 중심의 관광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적 중심의 관광,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는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민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족 문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 혼자 한 사람의 어떤 지도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호 토론하면서 서로 설득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야만이 만들어진 정책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기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결국 두 가지 문제를 좀 요약을 하자면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우리 수용성 그렇습니다.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들여다보자. 그것과 동시에 인프라 부족 문제도 좀 동시에 좀 추진해 나가자. 예. 근데 결국 그거에 대한 해법은 그러니까 뭐 수기형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소통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공론화하자. 예. 이런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내세울 핵심 정책 또는 예. 공약이 있다면 두 가지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의 기본 가치인 자연 환경의 훼손을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환경 자원 총량제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럼 환경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 제주의 경제 핵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과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로 수선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성장의 과실이 내부로 순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도정 차원에서는 그럼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단 내지는 사회 투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언급이 조금 짧게 있었습니다만 그 원희룡 도정 4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공 또는 이제 과가 있을 텐데 후보가 생각하는 공과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때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정치를 망쳐놓은 제주판 3기임의 청산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 그게 공이라고 하면 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는 너무나 많은데요. 그 핵심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희룡 도지사의 시선이 제주도에 있지 않았다. 중앙만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게 모든 실망,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가볍다면 가벼운 질문이고 민감하다면 민감한 질문을 좀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죠. 예. 전국 모임인데 예. 사무차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에서는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된 변호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아주 드물게 인권 변호사라는 그 이미지도 구축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각에서는 그런 경력이 도지사를 맡기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과거의 가치만을 생각한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아 나갈 때는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 인권 아닙니까? 이런 가치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왔다고 하는 점은 오히려 저는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강정 말씀하셨는데 강정 마을 주민들의 그 입장에 한번 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의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서 만들어졌을 때 일어나는 공동체 파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강정 사건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정치가든 행정가든 갈등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의 관리자로서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장점이면 장점이지. 장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역시 또 일각의 시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진짜 목표는 도지사가 아니라 다음 총선을 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아주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참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제주의 가치를 세우려고 지금 도지사에 나왔다. 좋은 삶이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에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그 도지사로서의 역할에 맞는지를 평가를 해야지 왜 이게 총선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가소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체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자 구도가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벌써 이제 4명이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물어보면 모르시겠지만 저 50밖에 안 먹었습니다. 젊습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민변 변호사, 노동인권 변호사로 살아와서 흠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게 저희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어필을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선거 전략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 다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정책들을 가듬어 나가서 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의 미래, 가치, 이걸 계속 제시하는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 그리고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저 귀가 큽니다. 듣는 귀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어려운 말로 하면 공감적 경청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점은 고집이 좀 있다 그럽니다. 고집스럽다. 이게 제 단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2공항 문제를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후보지가 지금 결정이 된 이후에도 오히려 논란이 가라앉기보다는 우리 또 원점에서 뭐 재검토를 해야 된다. 현 공항을 확장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예비 주자들도 벌써 나오고 있고요.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입지 선정 문제의 타당성, 적정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름이든 동굴이든 이런 문제들이 이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처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지 선정의 타당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해왔습니다만은 제주도가 수용 가능하냐 환경적으로 4천만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환경 능력, 수용 능력을 초과한 관광객을 들이는, 그러니까 여전히 양적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공항 이용 불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 공항의 어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혹도 해소를 해야 되고 환경 수용성, 예. 수용 능력도 따져봐야 예. 되고 그러다 보면 시일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일이 걸리더라도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결정을 한다고 해서 정책 수용 능력,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느리더라도 그렇게 이해관계자, 주민,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호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이 정책이 제주도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검토가 있은 다음에 맞다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접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 공공정책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만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리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탁입니다. 인권변호사 강기탁입니다. 좋은 삶, 가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 후보로 나왔습니다. 강기탁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제주도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